안녕하십니까, 훈이 짠이의 쿨톡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에서 유재석 씨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볼 건데요. 가로세로 채널에서 얼마 전 또 다른 성추문의 연예인이 있다. 그 연예인은 무한도전에 출연했으며 바른생활의 이미지이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유재석이었습니다. 네. 훈이님 어떠셨나요? 맞습니다. 이 방송 자체가 네. 충격으로 또 다른 연예인 성추문 고발이라고 했잖아. 그럼 네. 뭐 연예인인데 네. 바른생활 이미지 그리고 무한도전이에요. 네. 그럼 바로 유재석이거든요. 저도 바로 그 생각밖에 들지는 않았는데요. 가로세로에서 그걸 노린 거죠. 그런데 더 웃겼던 건 네. 녹취록을 1분만 들려줬는데 네. 끝나기 직전에 무한도전 나오고 그거 끊었어야 됐는데 너무 그냥 페인트가 보이더라고요. 자, 이에 또 유재석 씨는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그렇습니다.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나는 아니다.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또 가로세로 채널에서 방송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유재석 씨랑 관련 없다. 강혁 씨 본인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또 이런 태도로 방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재석 씨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게다가 대한민국에는 4대 누님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 박지성 씨, 김연아, 배우로는 원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으나 바른생활 이미지로 건들면 안 되는 분들이 이 네 분인데 이 네 분을 가로세로 채널이 가gam하게 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실은 이제 국민들이 윤호님을 건드렸다라고 항의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네네. 김건모와 굉장히 친한 연예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무한도전에 나왔다. 네. 이렇게 하면 바른생활 사나이다. 뭐 딱 보면 유재석 씨예요. 사실 가로세로 채널에서 유재석 씨를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누구도 보기에 실시간 검색어에 유재석 씨가 올라왔죠. 예, 이렇게 방송을 했을 경우 명예훼손이 가능할지 여부가 좀 궁금한데요.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평소에 저 남자가 간통했다라고 합니다. 진실한 사실에 진짜 간통을 한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왜 떳떳하게 내 사실 얘기하는데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 네. 그렇게 한다면 사실을 말할 수조차 없지 않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실은 개정되려고 많은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고요. 이제 정보통신망 네. 그러니까 이런 SNS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다면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나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고정 출연자예요. 네. 이 여성이 하는 말은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치 게스트 같은 표현을 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또 다른 연예인 성추문이었기 때문에 네. 유재석, 그 다음에 은근히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건 정말 시청률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유재석이라고 하는 게 특정이 되어야지 유재석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유재석으로 특정되기는 어렵다. 다만 정말 유재석인 것처럼 굉장히 오인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했다. 만약 제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공연한 장소에서 네. 강구청 앞에 있는 어떤 변호사들아, 네. 정준호를 닮은 어떤 변호사들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건 했습니다. 명예훼손이 되죠. 네. 강북구청 앞에서 네.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여기 지금 2명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정준호 닮은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만약 그 다른 변호사가 정준호라고 우기면 어떡해요? 옆 사무실은 여자 변호사예요. 지금 방송을 보셨을 텐데 훈이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유재석을 특정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유재석 씨가 바로 그 다음날 자신이 아니다라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으면 했다고 했고 네. 강용석 씨도 바로 유재석 씨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세현 같은 경우는 유재석을 동원해서 조회수를 올리되 네. 자신들에게 이게 계속적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네. 유재석으로 특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 끊었던 거죠. 또 이번에 가세현에서 또 하나 제기를 된 게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의 세 번째 피해자가 조금 충격적이죠. 예. 첫 번째 폭로는 성폭행, 네. 두 번째 폭로는 상해를 입었다. 네. 세 번째 폭로인데 김건모 씨가 유흥주점에 갔다는 겁니다. 여성을 초이스했는데 그 여성을 심하게 만졌다는 거예요. 네. 이날 김건모 씨가 그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예. 번호가 011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남았다는 거고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네. 문자 연락이 와서 네. 작업실로 갔더니 매니저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고 건반 옆에 소파에 누워서 거기를 보여주더라. 그러면서 너나 좋아했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얘기만 들으면 네. 사전에 매니저와 김건모 씨가 그 여자가 올 것을 예상해서 짜고 매니저가 나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짜느님은 여기에 대해서 김건모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면 뭔가를 꺼낸 게 죄가 됐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으로 심하게 만졌다는 거. 그것까지 그렇죠. 두 가지죠. 네. 네. 지금 현재 이게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예. 여자에 대한 김건모 씨의 행동에 대해서 처벌이 되느냐? 네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이게 사실이라면 처음에 먼저 김건모 씨가 손으로 만지는 게 너무 심했다 네네. 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강제추행을 했다는 취지인데 네. 이 바닥에서 너무 유명하더라. 네네. 그러면 이제 강제추행이 뭐 수시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유흥주점이라는 게 있어요. 접대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은 유흥을 돋궈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추행이 허락된 장소라고 보긴 어렵죠. 어떤 사장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26살 직원한테 네. 내가 수입산 자동차 견적을 내는 방법 가르쳐주겠다. 와라 그런 거예요. 네. 갔더니 사장님이 덥다. 네. 바지를 좀 벗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 팬츠만 입었다는 거예요. 아. 다 가르친 이후에 고스톱을 친 거예요. 후원 들어주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톱에서 여자가 처음에 이겼어요. 여성은 커피를 사주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커피를 사줬어요, 사장님이. 고속도에 사장님이 이겼어요. 그랬더니 나 다리를 주물러줘 그런 거예요. 여성이 이제 그 자리에서 주물러줬으면 됐는데 네. 이 여성이 다리를 옮긴 거예요. 주물러주니까 네. 이 남성이 한 다리는 여성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네. 한 다리는 짝 위에 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리 올리기가 강제추행이다. 네. 그런 상황에서 네. 트렁크 팬티를 입었으니까 살짝 열리면서 거기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네.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 1, 2심 다 유죄였어요. 이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 경우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만이라기보다는 약간 강압적으로 여성에게 뭔가 추행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김건모가 너 나 좋아해 하면서 거기를 보여줬다. 이건 조금 강제추행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 다음은 저희가 여지껏은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만 이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김건모 씨 입장 한번, 이런 모든 사실들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김건모 씨는 무고죄로 고소를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했죠. 예. 김건모가 무고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죠. 네. 이 여성을 이 김건모 씨가 고소를 했는데 이게 지금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솔직히 이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있죠. 그건 당연히 있죠. 김건모도 특정됐고 네. 뭐 유튜브에서 하니까 공연성도 있고 네. 이게 뭐 허위 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 네. 다 처벌이 되는 거니까 명예는 훼손되는 거죠. 김건모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가 되는 거니까요. 네. 단지 이제 진실이냐 거짓이냐만 나오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본다면 김건모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죠.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사안이 한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건모를 네. 가세현이 비방할 목적이 있었냐? 네. 왜 비방할 목적이 있을까요? 저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비방할 목적이 네. 있다는 건 뭐 자신의 조회수를 올리기 그렇죠. 위해서 네. 또는 이슈를 끌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게 비방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방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김건모라는 사람이 공적인 인물이냐 아니면 그냥 뭐 일개 우리 짠인과 혼인 같은 일반인이냐 네. 좀 다르죠. 공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TV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김건모는 뭐 대국민 가수인데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 관심 사안이에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맞습니다. 이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냥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으로만 보기는 어려워요. 이러한 상황을 김건모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네. 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김건모 입장에서 보면 피해가 너무 크죠? 콘서트 뭐죠? 다 취소했고 미우새 미우새 예. 하차했고 네. 그리고 이 방법이 김건모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면 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했잖아요. 김건모에 대한 피해라든가 네. 표현 방법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게 보면은 김건모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지만 다만 이 피해 여성이 성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고소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 피해 여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이용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비방의 목적성에 비추어서 명예훼손이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김건모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또 달라지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찰청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네, 요즘 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성범죄 사건이 수사가 종료가 될 때까지 이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는 중단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네. 경찰청에서 그리고 성폭력 근절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아니 성폭행을 고소했으면 성폭행 조사를 마치고 네. 그리고 나서 무고죄가 됐든 명예훼손이 됐든 하자. 네. 아 뭐 성폭행으로 고소했더니 명예훼손으로 해서 처벌되면 되겠느냐 네네. 이런 취지인데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이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네. 마담을 불렀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네. 그때 김건모 씨가 왔느냐? 이 피해 여성과 같이 있었느냐? 근데 이 피해 여성이 그때 룸에서 나온 이후에 김건모 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느냐? 네.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느냐? 네.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 여성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는지도 네.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그 여성이 거기서 계속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여성이 혹시 다른 남자도 고소한 적이 있었는지 네. 이런 유사한 취지로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런데 김건모 씨한테 유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고 여부도 조사해야 되는 건데 성폭행죄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김건모 씨에 대한 유리한 입장 상관없이 네. 무고인지 여부 상관없이 성폭행 여부만 다 조사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좀 유죄 같아요. 기소 의견을 송치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고죄를 어떻게 수사합니까?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그 경찰이 무고죄를 어떻게 수사해요? 네. 수사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거 굉장히 심장이 큰 사람입니다. 네. 아니면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그렇죠. 한다면 조사를 같이 해서 네. 해줘야지. 네. 최근에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대질 조사도 없어요. 네네. 피해자가 대질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대질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인해서 유죄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무고죄로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죄의 조사는 성폭력 조사 끝나면 하겠다. 근데 성폭력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조사하겠지만 기소 의견을 송치했는데 뭘 조사합니까? 네네. 무고죄 이제 무고 혐의 있는지 조사 끝나고 조사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김건모 씨가 억울한 상황이 나왔어요. 네. 그럼 그때 다시 기소 의견을 송치하고 돌려받아서 네. 무혐의로 송치할 겁니까?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거는 좀 허점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만약 서로의 의견이 너무나 지나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 탐지기가 좀 유용할 거짓말 것 탐지기. 같은데, 네.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경찰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검사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성에 대해서 굉장히 믿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증거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면 네네. 물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네. 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네. 당신은 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요.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두 가지, 두세 가지의 질문만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맥박이라든가 심리 상태라든가 표정 변화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네. 측정자의 주관이 살짝 들어가요. 그래서 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짓이라고 나와요. 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주로 피해자로 의심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 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이라고 나와도 검찰에서 그걸 쓰지 않고 네. 거짓이라고 나오면 야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 나왔어요 라고 네. 더 강하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은 거짓말 탐지기가 안 하는 게 좋고 네.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온다고 해서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증거 능력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또 네. 법원은 결론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고요. 저는 이번에 신기한 걸 알았어요. 연예 대통령 유튜버 아세요? 기자 싱카. 기자 싱카. 네, 맞습니다. 아니 그분이 김건모 씨와 장지현 씨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모 가수의 부인과 강영석 씨 부인이라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럼 강영석 씨 부인이 소개해줘서 인연을 맺게 해줬는데 김건모를 이게 공격한다. 그럼 네.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혼인신고 다 했는데. 그거를 좀 노렸던 건가요? 네, 저희는 네. 사실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좀 아이러니하다. 굉장히 신기해요. 네. 정말 신기하고 이진호 기자도 너무 신기해서 네. 여러 차례 걸쳐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영석 씨하고 강영 씨 부인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좀 뭔가 네.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네네. 아니면 뭐 장지현 씨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아졌거나. 네, 저희가 속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맞습니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요. 네네네. 유튜브 방송 해보니까 어때요? 좀 많은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이 방송에 책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굉장히 맞아요. 많이 했고요. 책임 있는 방송을 할 것이고 그것도 다 좋은데 재미 또한 빼놓지 않는 방송으로 앞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토니 짠이의 쿨 턱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